앞서 애를 태우고 자라서는 졸들어 속을 태웠네. 다정하신 가에 새겨진 줄은 이 아들이 걸어온 자욱입니다.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저와리를 거두어 매를 드실 때 가슴 속에 감추신 뜨거운 눈물, 그때에는 뱀이처 내몰랐던가. 해가 가고 달가니 사무칩니다.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즐거움과 기쁨은 자식들에게, 괴로움과 아픔 그 마음 속에 이제라도 그것을 바꿔드리며 기민 머리 다시 고치실까.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우리 어머니. 구름말을 뗄 적에 잡아준 손길, 오이하여 오늘도 못 놓으시나.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내 나라를 위하는 뜻이랍니다.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우리 어머니. 따스한 창문가에 밝은 빛을 위하여 수천 천막장에 땀을 묻어가는 사람들, 교정의 낭낭한 글소리를 위하여 생산의 동은 멈추지 않는 사람들, 약동하는 시대의 전진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으로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 깨끗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옷자락 적시며 묵묵히 일터를 지켜가는 사람들, 모든 가정의 풍성한 식탁을 위하여 온 한 해 땀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회주의 근로자들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생을 감높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 사회와 집단을 이루고 사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감높고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달려나가는 청년들의 장한 모습을 볼 때마다 지나온 청춘 시절을 돌이켜보곤 한다. 제가 17살 때 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 다 어디 가는가 하고 그런 생각도 많았습니다. 근데 속도전 청년들가 조직됐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야, 나도 속도전 청년들 그때 입대할 때는 벌써 뭐 완전 꽃술에 태워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욕모임도 조직하고 굉장하게 떠들었습니다. 꿈 많은 처녀 시절의 첫 발자국을 장희혁 여성은 돌격대 제복을 입고 대동강 신성천 사이 철도 전기화 공사장에서 뗐습니다. 아직은 모든 일이 힘에 부치고 낯설었지만 그는 성실한 땀을 부강한 조국의 내일에 바쳐갔습니다. 대동강 신성천 사이, 신성천 장산 사이, 평양 남포 사이, 고원 봉산 사이, 사련 해주 사이 이 철도 전기화를 끝내고 수령님께서 북부철길을 할 때 대한 그런 가업이 우리 청년들한테 통짜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부철길의 자강도 자성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운봉에서 자성까지 70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70리를 걸어서 뒤갔는데 그 걸어서 뒤갈 때 눈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그때 생명길을 우리 처음으로 헤쳐봤습니다. 따뜻한 병실과 언돌방이 우리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대대장 동지, 동서남북 그 어딜 찾아봐도 병력이 없습니다. 뭐, 아니, 병력이 없다니.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찾아서 빨리 내려가는 길밖에는. 옳습니다. 인간을 찾아서 내려가자고. 누가 우리한테 뜨뜻한 집을 지어줄 걸 바라고 동무들은 여기에 왔소. 옹석이나 부리고 대접이나 받자고 여기로 왔는가? 말해보. 여기 철길을 넣을 수 있을까? 이?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아니 여기 병실도 없는데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런 위구심도 생겼고 겁도 먹고 이? 이때까지 철도 전기할 때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뭐 너무나도 닥쳐두는 추위가 추우니까 거기서부터 솔직히 위구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댔습니다. 하지만 당의 뜻을 받들어 산악같이 일도선 우리 청춘들의 힘찬 투쟁의 발걸음을 그 아무리 오목한 시련과 난관도 멈춰 세울 수 없었습니다. 양쪽으로 굴을 뚫고 뒤가게 됐는데 한 200m 가량 들어가서 대북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사대를 묶고서는 그 굴간에 들어갔습니다. 먹고도 나르고 손으로도 나르고 이렇게 날라서 우린 며칠 동안 해야 될 그런 방대한 과제를 한 6시간 동안 북락 구간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락 구간을 해소하고 다시 굴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굴을 뚫고 뒤가던 도중에 또 이 낙수가 터지는 바람에 굴간에 물이 차서
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이면 설에 뭐 강차면 강차 거기다 물을 빠지고 또 박하로 나와서 버리고 어디 가고 뭐 이러면서 국가공사를 제2일 날에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살을 에이는 강추위와 떼약볕 속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돌격대 제복과 함께 대건설장들에서 보낸 장희옥이었어. 양강도 해산에서부터 자강도 만포까지 기차가 첫 열차가 이렇게 왔는데 정말 그 기차에 우리가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는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모든 동무들이 다 울었습니다. 옥석 같은 남동무들도 소리 내며 울었습니다. 하다면 그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남달리 금지스럽고 남달리 자랑스러운 나의 청춘 시절이다. 강의 구름에 우리 청년들이 심장을 내대고 북부 철길 건설에서 정말 혁신적인 이런 기적들을 많이 창조했죠. 북부 척길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뭔가? 간통입니다, 간통. 위생 가방 메고 환자를 따라서 이렇게 치료하자도 환자들은 나 가방만 맨 거 보면 다 국간에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고 따라다니려기 힘들었다는 거. 그때 우리 청춘들은 시간이 아까워서 한참 그 시간을 황금으로 생각하고 황금이고 한참을 저기 번영을 위한 길에 강물이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현대의학은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인체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컴퓨터와 접촉하며 작업을 하느라면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손목과 목 부위가 저리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라든지 눈이 잘 안 보이고 잠에 잘 들지 못하는 증상 등입니다.
일명 컴퓨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들은 컴퓨터 사용자들 속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병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증상들이 오랜 기간 쌓이게 되면 시력 저하나 호리근육 손상, 경추증, 신경쇠약, 불면증, 곤망증과 같은 병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사용자들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병 증세는 시력 저하입니다. 일반적인 증상을 보면 눈에 충혈이 지고 피로하며 겹보이기 현상이 나타나고 머리 아픔까지 동반하는 곳입니다. 지금 컴퓨터 사용자들의 약 70% 정도가 컴퓨터 시력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눈에 매우 해롭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외선이 눈에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이 자외선에 제일 가까운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력을 떨구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현저히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컴퓨터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눈의 모양체 근육이 위축이 들어갑니다. 이런 때 어른들인 경우에는 시각계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차 근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시력 증후군을 예방하고 눈을 보호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눈 운동에 언제나 관심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1시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컴퓨터 앞을 떠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눈과 컴퓨터 화면 사이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화면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팔을 쭉 폈을 때만한 거리로서 적어도 60cm는 되어야 합니다. 컴퓨터의 위치 선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컴퓨터의 위치 선택에서 벽 가까이는 될수록 피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벽 가까이에 바싹 붙여놓으면 시신경의 긴장감과 피로감을 더해주게 됩니다. 컴퓨터는 창문 가까이에 놓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과 벽 사이의 거리를 1m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반드시 벽 가까이에 놓아야 한다면 뒷면 벽에 수림이나 바다와 같은 풀색 혹은 푸른색의 그림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실내 조명을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게 적당히 조절해서 시력에 저해를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구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 건강 관리에서 지켜야 할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여기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나갑시다. 우리의 이야기는 김용직 사범대학 속독연구실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이 속독연구실 교원들입니다.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국제 기억 대가의 낯익은 얼굴도 보입니다. 이들 젊고 쟁쟁한 새세대 교육자들은
최근에 보통교육 부문에서 교종별에 맞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두뇌 발달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실현하는 데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걸 이제 다 뭐 일일이 가르치자면 정말 시간이 끝이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지식을 습득할 줄, 배울 줄 아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으로 나섭니다. 그런 교육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뇌 발달 교육입니다. 이들이 연구한 두뇌 발달 교육은 주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억술, 사유도, 속독의 단계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그럼 이 시간엔 두뇌 발달 교육의 첫 단계인 주심산 교육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지금부터 주심산 교육을 받은 어린이와 학생 동문의 주심산 교육의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입니다. (1초) 동안이면 눈 깜빡하는 순간입니다. 강한 주의 집중력이 있어야만 30개나 되는 더하기 돌기의 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주산 교육을 받은 지 6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육천공 16입니다. 이 학생은 50개의 소수 더하기 돌기 문제를 암산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 더하기 돌기와 계산 방식이 비슷하지만 계산 도중에 소수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답이 완전히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소수 문제를 계산 난도가 높은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50개나 되는 소수 더하기 돌기는 필산으로도 힘든 과제인데 과연 정확한 답이 나오겠는지. 이 학생은 주심산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71.88입니다) 이 학생은 높은 자릿수들끼리의 곱하기와 나누기 문제를 암산하게 됩니다. 65만 4,787. (136) 놀라운 암산 능력을 지닌 이들은 지금 김용직 사범대학 속독연구실 선생님들에게서 주심산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와 학생들입니다. 교육심리학 전문가인 현광철 교원입니다. 그는 속독연구실에 배치된 2019년부터 각이한 지능을 가진 유치원 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심산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주심산에 대한 교육 심리학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는 주심산 교육이 실제 지능 개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자료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산이 계산 도구로서 이용될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을 이 주산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능 개발 도구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차지한 오늘에 와서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학술적으로 주심산 교육이라고 합니다. 실존 속에서 증명되는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현광철교원은 평양시는 물론 지방의 여러 유치원 교양원들과 소학교 교원들에게 주심산 교육 방법을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